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발제로 바뀌었는데요. 물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기준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현재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등등에 대한 오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주최 측과 협의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발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최저기준 내용으로 발제 2 최저기준 내용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총 5꼭지인데 사실 1, 2, 3, 4 요 내용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만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시면 상당 부분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 부분들은 좀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작년 4월 9일 일요일이죠. 그때 말씀하실 때 아파트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주거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 편의시설 측면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거 가구 단위로 하는데요. 2016년은 2006년에 비해서 그 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인데 다만 여기서 한번 볼만한 거는 그래도 보통 저층 주거지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만족도도 그나마 올라가지는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한 인식을 지자체든 어쨌든 공공사이드에서 좀 계속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다만 아파트 같은 나름 편안한 주거지에 비해서는 그 노력이 미흡하다. 근데 그 미흡함을 우리가 이러한 정책으로 좀 채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발표되진 않은 자료인데요. 아직 저희 연구원 내부 자료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를 접근성 기준으로 한번 전국을 읍면동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쇠퇴 판정은 받았으나 아직 공공의 행재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겠는데요. 주로 보니까 예상과 비슷하게 대도시, 특광역시 같은 데가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좀 그래도 낮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도 수도권이 조금 더 낫더라. 그다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대도시들은 수도권의 중소도시처럼 수준이 있는 곳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장으로 보면 생활 편의 만족도가 차이가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편차가 생기고 있고 세대 지역 간에도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외 정책 사례입니다. 독일, 영국, 일본을 좀 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국토계획법을 제정해 가지고 등가치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계법에도 사실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요. 전국을 상위 중심, 중위 중심, 하위 중심 이런 식으로 지역에 거점을 좀 해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행정적 목표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60분, 공공교통수단 90분, 그 다음에 또 중위는 60분 이내 도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등가치적인 개념을 법에 담아놓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 서비스 기준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는 이제 지자체로 다 이제 넘어갔다. 이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입지 적정하게. 여기 보면 해당 유도 구역별로 설치를 권고하는 시설의 리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참고할 만합니다. 세 번째 우리 정책입니다. 각 부처별로 우리 정책은 사실 많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 3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안에 내용은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순서를 좀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을 지금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부처 협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뭐 저축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좀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국토교통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제 이것도 잘 아시는 거죠. 이번에 선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내에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뭐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가 뭐 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등등 해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이런 이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말씀드릴 국무조정실에서 생활 SOC 추진단을 만들어서 범부처 협업적으로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제 시행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내용보다도 이 순서가 지금 나가는 게 보면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처가 거의 약간 대등하게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 있고 이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틀까지 이제 만들어 갔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페이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난 3월에 롤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주요 정책에 보면 저축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3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두 번째 집 정비를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주거 젠트리를 위해 없애기 위해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의 공급과 주거지 정비 활성화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5대 생활 기초 인프라도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가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대해서 기금이란 걸 만들어서 저리 융자도 해주고 하는 등등의 정책이 좀 있습니다. 잠시 조감들을 좀 보시면요.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확복도 하고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하면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소규모 주택 정비 그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뭐 등등이 있고 지금 주로 하늘색 동그라미로 보이는 여러 부분들이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사이드에서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설정을 해놓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오늘 주목할 부분은 또 2번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 외 두 번째로는 공공사이드에서 적시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생겨나면 다음에 집주인들이 낡은 자기 집을 서로 뭐 개보수한다든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생활 SOC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기초생활 인프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관련이 맺어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발표된 자료는 아닌데요. 시설의 범위 측면에서는 생활 SOC가 더 넓어야 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영으로 좀 해놓은 부분이 지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국가적 최적 기준이 어떤 식으로든지 설정이 되면 생활 SOC가 국가적 최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중에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도시재생 법에 근거하여 하는 도시 사업으로 할 거는 쇠퇴지역 그다음에 그걸 활성화로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전폭 지원하고 지자체가 개입 공급하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문제는 국가적 최저 기준을 달성했다고 한다면 그 동네가 이제 더 이상 발전의 기반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저희끼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이제 로컬 옵티멈이라고 하죠. 지역 최적 기준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를 좀 하고 지자체가 수립을 한다면 이쪽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최적 기준을 달성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나중에 마을 관리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같은 마을 기업 이런 조직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생형에서 원래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심 시가지형에서도 지역 최적 기준을 좀 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아직까지 뭐 저희가 아직까지 뭐 발표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서치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로드맵에 나온 혁신 거점이라는 곳은 지역 최적 기준까지도 달성된 이유가 되어야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나아가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구화 된다면 그게 이제 혁신 지구로까지 또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된 안도 아니고 계속 논의해서 개념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처음 한번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공급은 크게 한 세 가지 꼭지 정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에 을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뭐 공간적으로는 뭐 산단 뭐 그다음에 공장 또 문체부의 뭐 도서관, 체육관 등등 이런 것들을 막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뉴딜 사업에서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올림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로드맵에서도 공개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업 부지를 활용을 해야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진이 생각하기에는 인프라 부족 지역을 조금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싶고요. 그다음에 또 활성화 지역 내의 면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활성화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지 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활성화 지역 외에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좀 인정을 해가지고 뭐 정부의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뭐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주체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민간이 당장 이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개발형 공기업 등이 최초로 먼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정적 문제가 조금 있을 건데요. 그런 이제 매칭 외에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자기네 스스로의 자산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다 섞어줘야 이게 가능할까 하는데 저희가 포항의 흥해업 사업 사례를 좀 한번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또 복합을 해가지고 이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합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몇십 년 전부터도 많이 나온 단어죠. PPP라고 하는 이제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재정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공급은 공공기관이 플랫폼을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LH와 같은 공기업들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지자체가 좀 어쨌거나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공기업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좀 지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고 뭐 두 번째 발제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